안녕하세요. 전자정보론을 가르치는 김홍재입니다. 자, 전자정보론 수업을 사실 이번 바이러스 때문에 본의 아니게 겪는다고 보시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어떤 계기도 전자정보와 무관하지 않고요. 저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미리 촬영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일방적인 소통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어떤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쌍방향 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자,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오늘 배울 얘기는 한 번쯤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자, 161쪽부터 168쪽까지의 제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은 일반적으로 증기기관이죠. 자, 증기기관의 발달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초기의 산업혁명입니다. 자, 그러다가 대량 생산,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대량 생산이 활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증기기관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를 만들어내게 되죠. 자, 전기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불빛을 밤에도 볼 수 있는 상당히 획기적인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이것이 바로 2차 산업혁명이고요. 자,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의 발달, 컴퓨터의 발달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책에서도 언급이 잠깐 돼 있는데요. 농업혁명과 산업혁명, 그리고 정보혁명으로 이어지는,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은 제가 중학교 때쯤부터 전 세계에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책일 뿐더러, 자, 정보혁명의 시대가 온다는 그 이야기를 이미 30년 전에 엘빈 토플러라는 엄청난 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정보혁명은 이미 너무 뻔한 거고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지금 흐름에 살고 있습니다. 자, 계속 지금 161쪽부터 168쪽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자, 3차 산업혁명 이후, 지금 정보통신 기술 혁명 이후부터 비선형 혁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선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직선을 생각하면, 직선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비선형, 선형은 직선인데 직선의 형태가 아닌 발달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 저는 이 선형이라는 뜻을 계단식, 그리고 단계별 발달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4차 산업혁명부터는 비선형 혁신, 즉 급격하게 갑자기 변화할 수 있는, 표현에 따라서는 기하급수적인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혁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한다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아직까지 미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은 디지털 생태계라고 하죠. 자, 우리가 지금 저를 지금 여러분들이 렌즈를 통해서 보고 계신데요. 자, 이게 디지털 생태계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요. 자,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거 디지털 생태계고요. 더 얘기를 드릴 게 없습니다, 이거는요. 자, 사물 인터넷의 결합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요새 자동차 주차할 때 전부 영상 모니터에 나오잖아요. 자, 부딪힐 것 같으면 소리가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사물 인터넷 개념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술과 결합, 당연하죠. 기존의 기술과 결합을 하는 게, 자,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자, 그리고 책에 자기 조직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 조직화라는 이야기도 맞지만 저는 이걸 최적화라고 생각을 하죠. 자, 얼마나 인간의 삶에 최적화, 그러니까 인간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최적화하는 단계가 곧 다가오고 있고요. 이미 우리 생활에 너무나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동으로 청소해주는 청소용 기기 같은 것도 자기가 알아서 청소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최적화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매우 쉽게 어떤 물건을 다루었을 때 그 물건이 알아서 모든 걸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새로운 산업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70쪽과 170쪽부터 182쪽까지 약 12쪽 정도 되는 분량의 이야기인데요.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정부는 플랫폼이 다양해졌죠. 자, 플랫폼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문서로 써서 내는 것, 이것도 플랫폼이에요. 문서로 써서 뭔가를 낸다. 자, 그리고 자, 데스크탑에서 어떤 것을 입력해서 누군가에게 보낸다. 이것도 플랫폼이고요. 자, 앱을 통해서 사진을 찍고 위치를 지도에서 표시를 해서 뭐 간단하게 내용을 적어서 누군가에게 보낸다. 자, 이것도 플랫폼이고요. 영상을 찍는 거 당연히 플랫폼이고요. 자,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하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문서, 자, 데스크탑, 앱, 그리고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죠. 자, 쓰레기가 많습니다. 근데 난 여기 위치를 잘 모르겠다. 적당히 사진을 찍고 쓰레기가 많다. 그리고 적당히 지도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쓰레기를 다 수거해 갑니다. 아주 단적인 예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자유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것. 뭐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플랫폼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제4차 산업혁명을 굳이 이제 정부에 연결을 한다 그러면 이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산업혁명의 기술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얘기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뭐 사실 과학자들이 뭐 워낙 앞선 기술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제 수준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얘기들 175쪽의 표를 보시면은 알 수가 있고, 저는 인공지능이란 단어를 들으면 진화한다는 표현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자, 인간이 진화하듯이 뭐 예전에 동물이 진화하듯이 식물이 진화하듯이 인공지능도 진화라는 단어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자, 인공지능을 계속 이렇게 개발하는 이유, 진화시키는 이유는 자, 사람이 일할 때 효율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자, 사람 10,000명이 동시에 계산하는 것을 자, 이른바 슈퍼컴퓨터가 1초? 0.1초 만에 계산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극대화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통찰력을 자, 필요로 합니다. 굳이 인공지능이 필요 없이 어떤 특정한 그 사람이 미리 정답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7번째로 이제 자료의 품질이 중요하죠. 자, 이건 굉장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입력값이 틀리면 그 다음부터는 모두 틀린 결과가 나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의 품질이 중요하다. 이른바 그 데이터 컬렉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료를 수집할 때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를 잘 수집을 거기서부터 좀 잘 가려내야죠. 자, 음식을 만드는데 재료가 잘못되면 당연히 끓이는 과정부터 뭐 볶는 과정이요. 맛은 당연히 별로죠. 똑같습니다. 이 인공지능이나 어떤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잘못되면 뭐 그 다음부터는 모두 틀린 거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상, 우리 날씨는 너무너무 중요한 변수인데요. 인간이 삶에서요. 자, 슈퍼컴퓨터가 계산을 잘 해주죠. 자, 그런데 슈퍼컴퓨터가 하늘에서 계산을 해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또는 지상에서 특정한 지점에서 정보값을 주는 거죠. 자료를 받아서 슈퍼컴퓨터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수집하는 자료가 틀리면 슈퍼컴퓨터는 당연히 그 틀린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자료의 품질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기상학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이고, 이것이 이제 다른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개인정보 보호 뭐 얘기 안 해도 알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일단 뭔가 이런 좀 흐름에 따라가려고 하면은 상당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든다는 점, 인간이 편리하게 일을 하고 뭐 때로는 정말 잘 놀고 싶어서 이러한 기술을 동원하는 거지만 그에 따르는 대가는 상당한 비용, 그리고 이러한 산업혁명에 투입되는 인력, 자, 사람이 없으면 결국에는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직까지는요. 자, 이러한 비용, 자, 사람이 투입된다는 것은
월급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를 하려면 또 많은 또 예시를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런 예시는 이제 수업 시간에 따로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얘기가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개강이 계속 연기가 된다 그러면 좀 더 그 다른 이야기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용량의 어떤 부족, 그 초과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